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오늘 춥죠?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시네. 자, 오늘은 내년 새로 민변리사 이제 들어오는 학생들, 그걸 위해서 어떤 교재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 1월부터 이제 기본 강의를 할 텐데, 그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한 파워포인트 보면서 다시 해볼까요? 나랑 비슷합니까? 누기 따기로 한번 해본 건데 조금 더 잘생겨서 나온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은 내년 이제 1년 동안에 교재 한 권을 가지고 1년 동안 이제 계속 반복해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교재를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어떤 교재로 할 것인가. 네, 그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에 검사대라고 할까? 여러분을 붙여주고 떨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 출제 위원들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출제를 하는가? 그걸 잘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갖고 들어가는 교재가 어떤 것일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주제를 하나 더 이번에 추가했어요. 첫 번째 주제에 관한 것은 그 유튜브에 이미 이제 전번 9월달에 한 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참조해서 보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압축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주제, 어느 문제를 가지고 들어갈까? 또는 어떤 거를 주로 참조할까?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결론은 뭐 간단하게 네 개째, 기출문제. 그걸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런 건 좀 먼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풀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문제의식을 좀 내가 갖게 된 것이 있었어요. 뭐,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내년에, 만약 내년에 이제 들어오시면 내후년에 시험장의 모습이죠. 저 때의 모습은 상당히 이제 긴장되는 그 순간이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문제 나오면 안 되는데, 그렇게 긴장을 하기 때문에 긴장이 사람들에게는 실수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 풀 때 한두 문제 정도는 실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해서 전략 과목을 어떤 거를 선택한다든지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이게 이제 여러분 올해 시험 봤을 때 어떤 문제의식을 갖게 됐냐면 평균이 10점이 떨어졌어요. 10점이라는 것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민법 개론 평균 점수가 65.42에서 50.57, 그러니까 15점이 떨어졌죠. 평균이 15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민법에 영향을 주어서, 지난해 평균이 전체적으로 10점이 떨어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 민법이 15점이다. 이런 거는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 개수로 따지면 좀 되는데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 옛날에 내가 여기 대학교에서 되기 전에 이쪽 변리사 스쿨, 요건 없었죠. 요 근처 학원에서 10년 넘게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은 참 잘 알아요.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하는 것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평균이 15점이 차이가 났다? 그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본 그 통계를 만든 그 어떤 출판사인가 그래요. 거기서 학생들에게 시험이 끝나고 질문을 했어요. 무엇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했더니 두 가지 말을 공통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하나가 지문이 낯설다. 두 번째는 판례가 생소하대요. 생소하다는 데는 익숙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잘 모른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점수가 한 4, 5개 떨어지죠. 많으면 한 5개, 8개, 뭐 이렇게 8개 정도 차이면 팍 떨어지거든요. 이런 차이가 나요. 왜냐면 객관식은 스피드하게 타타타닥 찍고 넘어가야 돼요. 한번 탁 걸리면은 그 다음 문제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을 잘 보려면 실력이 아주 짠짠해야 돼요. 어찌됐건 이 2가지 질문이 이제 그 신문에 나오길래 이상하다. 열심히 하는 학생들인데 어떻게 이 2말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도대체 무엇을 볼까? 열심히 한다고 한다는 교재를 보고 하는 건데 그 교재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나는 그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여러 노트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교재가 뭔가를 내가 구입해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네모의 얘기가 나왔을 때 갑자기 뜬금없이 동그라미나 세모의 얘기가 문제화되어 나왔어요. 이러면 네모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네모에서 조금씩 변형되는 네모가 나와야 우리 머리가 합리적으로 적응해서 그럼 요 다음에 요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집인데 뒤죽박죽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평상시 때 공부할 때 고는 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최종 정리할 때 어떤 교재를 볼 것이냐. 그거가 테마거든요. 그럼 최종 정리할 때 이런 뒤죽박죽인 문제를 본다? 그러면 어떠한 그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뒤죽박죽이죠? 네. 외우려고 그럽니다. 이제 최종 정리는 언제냐면은 시험 보기 2주 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사람 따라 조금 달라서 한 3주 전에 할 수도 있고, 근데 대개 2주 전부터는 최종 정리가 들어가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민법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민법은 암기 과목이 아니거든요. 이해 과목이기 때문에 쭉쭉쭉쭉 며칠 동안에 볼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그리고 시험 보기 가까이 갈수록 암기 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상식이잖아요. 그럼 시험 보기 2주 전에 최종 교재가 뭐냐? 그게 지금 테마인데 이렇게 좀 뒤죽박죽이면 어떡하겠어요?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럼 외워버린다고요. 민법은 양이 엄청 많아요. 그거 다 외울 수 없어요. 결국은 여기서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다. 네모에 대한 타이틀이 나오면 네모에서 조금씩 변형된 문제들이 나와야 흐름을 가지고 딱 정리가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동그라미 세모가 나오니까 머리가 혼란이 되었고 외우려고 한다는 거죠. 외우지 못해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럼 결국은 뭐 결과적으로는 못 외우고 자기는 외운다 했지만 자기가 아는 지식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귀중한 시간에. 그것이 나는 결정적이었다 생각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보는 책이 뭐냐? 했더니 OX 문제집이더라고요. 너무나 좀 이상하다. 어떻게 OX 문제집을 최종 정리할 때 보냐? 여태까지 1년 동안 그걸 공부했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가 없었대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OX 문제집은 평상시 때는 자기 지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죠.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 건가. 그러나 최종 정리할 때 OX 문제집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OX 문제집을 최종 정리할 때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건 누가 보냐면 법학부 학생들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학부 학생들은 이미 동그라미, 네모, 세모의 틀이 딱 잡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OX 문제집을 최종 정리 때 보거나 또는 요약집을 보고 시험 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마음 편하게 보려고. 근데 여러분같이 비전공자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험 보기 2주 전에 쭉 보는 거, 그거 보고 그냥 가서 딱 찍는 거니까. 민법은 많이 공부해봤자 1년 이상 공부하지 않잖아요. 근데 법학부 학생들은 3년 반을 공부해요. 시험도 여러 번 봐요. 주관식도 보고 쪼우고 이러니까 법학부 학생들에게는 OX 문제집이나 요약집으로 정리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맞아요.
여러분들은 안 돼요. 그렇게 정리하면 외우려고 하거나 조금만 가져가게 돼. 지가 알고 있는 것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뒤죽박죽 지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결국 암기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좀 바꿔야 된다. 시험 보기 이전에 좀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쭉 보고 쭉쭉쭉쭉쭉쭉. 요거 다음에 요거지, 요거 다음에 요거지.